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년희망 팩토리 후원의 날에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패널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모더레이터 김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4세션 토크 주제는 왜 우리는 조치원에 모이는가인데요. 오늘 조치원을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의 조합원이자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치원에 모인 이유와 의미, 그리고 지역사회 연결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각자의 가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시국인지라 급하게 이제 국회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진행하게 됐지만 또 그만큼 더 같이 깊이 있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 질문을 앞에 이렇게 받아놨었는데 끝에 현장에서 또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을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가 함께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들어볼 텐데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병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이고요. 조치원에서 햇살아이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차 자영업자고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년 조합원 임병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세종 캠퍼스 나와가지고 지금은 스포츠 원데이 클래스 플랫폼인 루키플레이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1년차 대표 김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종에 있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이제 세종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매니저를 맡고 있고 추가로 이제 세종에서 교육업에 5년째 종사하고 있는 1년에 5만 킬로를 이동하고 있는 박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년차 무용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와 연고가 전혀 없는 영암, 광주, 전주 출신이고요. 지나온 그런 지역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조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고 특이한 조합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옷도 귀엽게 맞춰 입고 하는 만큼 뒤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눌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치원 원주민이시고 그리고 두 분은 또 대학교 통해서 조치원으로 오셨고 지연님은 조치원 관계인구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조치원에 왜 모였는가라는 주제에 굉장히 적합한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분의 분야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조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좀 조치원과 처음 연결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병구님께 좀 여쭤보려고 해요. 사실 병구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태어나자마자 이제 조치원과 인연을 맺게 된 케이스이신데 그럼 계속 여기서 살다가 자영업까지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진 않고요. 어릴 때는 너무 시골이었어서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느낌이 많았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벗어나보자 해서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대전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고 이제 취업을 해서는 더 위로 올라가보자 해서 평택을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 평택이라는 도시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이게 좀 맞지는 않더라고요. 잘. 그래서 다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직장보다는 자영업이 나한테 맞겠다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이제 고향에서 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조치원에서 이제 태어나셨다가 대전과 평택에서 또 사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시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선택지를 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게 여기고 있긴 하잖아요. 그럼 혹시 말씀하셨던 그런 타지에서의 어려움은 조치원으로 오면서 좀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타지에서 어려웠던 점은 일단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이렇게 묶여있는 그 시간들이 좀 많이 답답한 것도 있었고 또 일에 비해 이제 조금 급여가 적다라는 느낌도 분명하게 있었고 또 평택이 낯설은 건지 저랑 이제 감성이 안 맞는 건지는 잘 몰랐겠는데 평택에서의 생활도 계속 좋지가 않았거든요.
내려와서는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옆에 앉아 계신 현지님은 딱 병구님과 반대의 케이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통해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제 조치원으로 오게 되었고요. 본가가 창원이라서 주말이나 아니면 방학 때 본가에 가는 친구들에 비해 조치원에 좀 남아 있어야 했고, 네, 갈 수 없으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과 또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좀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케이스여서 저도 대학 통해서 조치원에 오게 됐다 보니까 좀 많이 공감이 갔는데, 사실 대학 때 조치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17년, 18년도였으면은 그때는 학교 밖에 조치원에는 꽤나 심리적 거리감도 있었을 때였을 텐데 어떻게 그 울타리를 한 발도 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학교 생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용기까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조치원에서 뭔가를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신입생 때 이제 주변을 좀 둘러보잖아요. 먹거리나 놀거리, 뭐 유흥 이런 거를 좀 둘러보는데, 그때는 18년도 때였는데 한 일주일 보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다가 때마침 활동하고 계신 대학교 선배를 통해서 세청넷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청넷 통해서 또 학교 밖에 다른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신 거고, 확실히 저도 그렇지만 그 초기에는 지역에 유입됐을 초기에는 그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도. 그러면 그 세청넷이라는 단체에서는 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의 조치원과 지금의 조치원은 많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세청넷 활동을 할 때는 아주 초기였는데요. 그때는 기수제로 운영이 되었었고 3개월마다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좀 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뭘 만들다거나 아니면 공예, 뭐 글쓰기, 독서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조치원에 방학 때 남아있거나, 뭐 남아있는다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방학 때 있으면 학교 근처에 밥집이나 카페 같은 뭐 술집 다 단축 운영을 한다거나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정말 많았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은 뭐 감성 카페가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만 해도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대학생들은 훨씬 더 좀 놀거리나 즐길 거리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공감해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지역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 차원에서도 수업으로 이제 지역 활동이랑 연결해서 한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조합에서도 좀 조합원 분들이랑 학교랑 연결해서 대학생 분들한테도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주님도 같은 이제 학교를 통해서 오신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조치원에서 또 활동하시고 일까지도 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실지? 저도 이제 동일하게 20살 때 처음 조치원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조치원이 세종시로 바뀐 지 딱 1년이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11년 전인데, 그때부터 7년 동안 조치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군대 2년에다가 제가 학교를 좀 1년 더 다녔어가지고 7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사실은 저도 원래 세종을 떠나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4학년 때 세종시 내에 있는 학교에서 중학생 친구들한테 제 학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처음 교육업에 좀 이제 들어오게 됐고, 거기서 또 그 제 전 직장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교육업에 입문해서 세종시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선후배 분들 통해 가지고 세종에서 활동가로도 이렇게 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좀 와닿는데, 사실 대학 통해서 왔던 친구들 중에 그래도 세종시에서 계속 자리 잡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세종시 소재 대학에서 졸업을 해서 다시 세종시에 취업을 하는 비율이 5.9%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의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자리는 잡고 싶지만 그럼에도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도준님은 이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지? 그 친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되게 공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이나 서울 그쪽에 대부분 몰려 있다 그런 인식이 좀 강한데 제가 근데 실상 여기서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보고 느낀 건데 의외로 이곳 이제 충청도권에도 되게 괜찮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사실 업종 특성상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서도 생각보다 좋은 기회를 많이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종이나 대전 지역에서 취업 관련해가지고 행사도 많이 하고 업체, 기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참여를 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데서 나한테 좀 잘 맞는 그런 기회를 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지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로 여겨지는데 세종시와는 연고가 전혀 없으셨는데 어떻게 무용이라는 예술 활동을 또 여기서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주 이렇게 살게 됐는데 대학교 졸업 전에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세종시에 있는 개인 무용단에서 한국무용수를 찾고 있다라는 말에 이제 저는 그때 세종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세종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그 무용단이 조치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치원을 처음 와봤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무용단 생활을 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내려가겠지라고 모두가 이제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사실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금방 질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니 내려오지 왜 거기 있냐 사서 고생한다 거기 있는 게 없는데 내려와서 같이 하자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쉽게 얻어지는 게 전 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죠. 쉽게 얻어지는 게 싫어서 제가 여기서 뭔가를 새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지금도 그렇게 설명을 제가 표현을 하지만 땅 따먹기 하는 재미가 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더 새로운 걸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 더 뭔가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 정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그게 용기를 줬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실제로 세종시에 그 문화예술 인프라가 적다고 좀 많은 분들이 불만을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연님은 그걸 오히려 불만이 아니라 백지 같은 곳에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종시는 이제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조치원에서는 활동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제가 무용단을 나오고 나서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맨 처음에 조치원을 오게 된 거는 읍면 지역 이제 방과후 강사로 제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에서 이제 방과후 강사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 조치원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너무 좋으신 선생님분들을 뵀어가지고 조금 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하필 코로나 시기가 겹쳤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강사 경력을 계속 쌓다 보니까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좀 찾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름아름 알다 보니까 청년 네트워크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 조합 내에 있는 네스트 캠퍼스를 알게 돼서 와보니까 너무 그 방향성이 제가 원하는 방향과 같았고 그리고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럼 이곳에서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설명회에서 봤던 지연님의 그 반짝거리는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네스트 캠퍼스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토크쇼를 같이 준비하면서 제가 패널분들께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내드렸거든요. 우리가 왜 조치원에 모이는가 라는 질문이 사실은 각자의 의미를 좀 찾아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의미의 미자가 밑자를 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를 찾으려면은 머리가 아니라 감각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한테 조치원에서 어떤 감각을 느끼셨는지를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답변들의 조각을 좀 맞춰 나가다 보면은 우리만의 또 하나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여쭤봤던 게 아마 세종시에서 본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단맛이 무엇이었냐, 가장 달콤했던 순간은 뭐였냐라고 아마 여쭤봤을 거예요. 이번에 도준님한테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도준님의 단맛 무엇인가요? 사실 그쵸, 현실적으로 가장 단맛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직장은 제가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교육업에 좀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 사수분이 그 당시 세종청년 네트워크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셨던 김영규 매니저라고 계셨는데, 그분 통해서 이제 세종청년 네트워크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또 제가 이직한 회사 대표님도 알게 됐어요, 사실. 근데 의외로 제가 있는 업종에서는 세종에 있는 이 회사가 전국 1, 2위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교육업 갑자기 좀 큰 회사로 점프를 하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사실 남들보다 어찌 보면 조금 편하게 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편하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좋은 회사로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 것이 아무래도 가장 단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으로 현진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세청년 활동을 또 현진님도 이전에 먼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진님은 그럼 세종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느꼈던 달콤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 말고는 세청넷 활동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냥 제 청춘이 담겨있다고 해야 될까요? 20대 완전 초중반에 열정과 좀 꿈이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게 가장 큰 단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중반 학생들 아니면은 사회에 방금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러닝 대회를 열어본다거나 아니면 가죽공예 같은 것도 해볼 기회가 좀 있었고요. 직접 만드신 음악을 듣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그런 20대를 보낼 수 있어서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저는 취업 자리를 이제 조치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지만, 창업을 꿈꾸면서 다시 고대 세종 캠퍼스가 보육기관인 상황이 되었어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대학이랑 또 조치원은 뜨겁더라고요. 그때 또 현진님이 하셨던 활동들이 또 조치원의 생동감 넘치는 순간들을 만들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가지고 일단 너무 반가운 이야기였고, 그리고 병구님께서는 자영업을 또 하고 계신데 세종시에서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좀 있었던 달콤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세종시가 이제 지역 특성상 이제 북부랑 남부로 이게 조금 경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계 때문에 이제 로컬푸드 관련된 이제 사업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로컬푸드 관련된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북부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이런 과채소 같은 것들을 이제 남부 쪽에 이렇게 저렴하게 이제 싸게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 푸드를 할 거면 세종으로 와라 이런 건가요? 좋습니다. 지연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도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일을 제가 사는 이 지역에서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가장 달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무용을 했었는데 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정말 한 2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국무용이라는 단어가 딱 그렇게 해요. 거의 무용한다 그러면 발레, 현대무용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전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무용인데 인식이 제일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건 안 되겠다, 약간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무용을 알려야겠다가 저의 큰 목표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지금 그래도 세종시에서 제가 작게나마 주변에 이렇게 한국무용을 알릴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지금 달콤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세종시에서 활동하면서 아마 단맛도 있었을 거고 이제 또 다른 또 자극적인 맛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신맛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맛을
느낌이 어떻게 되죠? 표정을 찍기. 깜짝 놀라죠. 그래서 신걸 먹으면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좀 일하고 활동하시면서 깜짝 놀랐던 적은 언제인지 병구조합원님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치원이 사실 20, 30대 분들한테 이렇게 좀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제가 평생을 살아왔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알바생 친구들이나 청년희망 빅토리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여기 살았던 사람으로서 좀 많이 놀랐었고 왜 오지 하는 느낌으로 여기서 왜 지내고 싶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래가지고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나 싶어서 그냥 이제 괜히 돌아다녀 보기도 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놀랐었습니다. 네, 저희 주제에 딱 맞는 의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현진 조합원님은 어떠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되게 저는 다들 검증된 분들이라는 게 좀 오히려 놀랐어요. 그래서 왜 조치원에도 저기 고곡저수지나 읍내 가면 되게 오래된 음식점 같은 게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대부분 검증이 좀 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 제가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검증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의심하고 뭔가 경계가 좀 있는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다는 게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본업을 하면서 좀 사실 많은 인력을 좀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혹시 세종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실까요? 대략적으로? 39. 네, 정확합니다. 39만 명인데 그 인구가 여기 저희 바로 인접하고 있는 대전에 서구 인구가 4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바로 인접한 한 지역의 구보다도 인원수가 사실 적은 건데 인구수가. 근데도 제가 세종에서도 사실 이런 좀 전문 인력분들을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서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전문 이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진짜 느꼈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또 학교랑 이제 컨택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정도 페이만 받고 이거를 하실 만한 분들이 아닌데도 진짜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열정을 가지고 이런 데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지연님의 신맛은? 제가 먹어본 신맛은 맛있는 신맛이고 맛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그래서 기분 좋게 깜짝 놀랐던 적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생각보다 순수무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스트 캠퍼스에서 이제 네캠지기로 활동을 하면서도 제 수업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한국무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폐강이 당연히 되겠지, 무용에 요즘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수업이 대기자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생각보다 순수 무용을 기다리고 찾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기분 안 좋게 깜짝 놀랐던 적은 그와 반대로 예체능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을 아직도 무시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술을 하거나 예체능을 하면 지식이 없으니까 예술을 하겠지, 예체능 하겠지,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일단 느껴지는 것부터가 일단 무시가 깔려있다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스트 캠퍼스는 저희 조합 목적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조치원은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현업자분들이 자기 분야를 기반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무용을 우리 지연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들 긍정적인 순간도 있었겠지만 분명 부정적인 느낌을 받은 순간이 필연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서 활동하셨으면서 좀 쓰고 차가웠던 맛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병구조합원님부터 말씀 가능하실까요?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알고 지내던 동네 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이제 주문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조금 더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안 되는 걸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요구를 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씁쓸했었고,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이제 저는 토박이고 아는 사람도 저러는데 저분들은 이제 모르는 이제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한테는 얼마나 더 안 좋은 느낌을 들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런 몇몇 점이 또 있으셨고, 우리 현진님께서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놀거리가 좀 없다는 거, 그리고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거, 이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고, 또 방학이면 유령 도시가 된다는 점,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랬던 게 좀 씁쓸했고, 졸업하고 나서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남아서 여기에서 뭔가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었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여기서 저희가 스포츠 클래스를 열어볼까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 출신 그 선수들도 많이 있었기도 하고 준비를 해보려 했는데 대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결국에 오픈을 여기서는 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여기서 열면 대관은 충분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나에게 또 이득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변주로 지연님. 저도 근데 비슷한데요. 춤을 출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스트 캠퍼스를 처음에 클래스를 오픈을 할 때에도 장소 대관에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뭐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없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클래스를 진행을 했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곳에서 이제 대관이 이미 이루어졌으면은 그냥 수업을 휴강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레슨 문의가 들어와도 그렇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좀 씁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이건 정말 최근인데 세종에 지금 제가 이제 마을교사도 하고 있지만 마을교사나 아니면 문화예술이나 뭐 그런 아니면 뭐 방과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정말 많이 지원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문화예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점 지원이 없어지고 관심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씁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이 5.9%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93.1%가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곳에서 1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또 세종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통해서도 아무래도 사실 이 공부를 하러 온 청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놀거리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보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도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뭔가 문화예술이나 놀거리를 즐기면은 좀 더 퀄리티가 높고 반대로 지방에서 그런 거를 진행을 하면은 그 위에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퀄리티도 떨어지고 뭔가 완성도도 좀 미흡하다, 그런 인식을 깨는 게 너무 일단 어려웠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청년들이 여기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좀 갖게 하는 게 너무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뭐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데 부족하다라고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사실 이걸 통틀어서 지방 열등감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열등감을 좀 효능감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를 조합원분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네 분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효능감이라는 게 어느 한 조합, 뭐 한 기관, 뭐 한 주민이 노력을 해서 될 일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주 절감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치원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났다는 느낌이라든지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뜻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체감의 지표들이
좀 이런 다양한 포지션의 선배와 동료들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또 여기서 활동하고 일하게끔 하는 그런 불타오르게끔 하는 원동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맛에서 마지막으로 당신들을 불타오르게 하는 뜨거운 맛은 무엇인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연님부터 여쭤볼게요. 요즘 저의 뜨거운 맛은 네스트 캠퍼스 수업을 지금 4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캠 크루분들께서 조치원에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다. 조치원에 이런 클래스를 열 수 있어서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찐한 후기를 남겨주셨을 때, 그리고 또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세종에서 오래오래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조합원 분들을 만나서 이런 회의를 하고 또 네트워킹을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의 뭔가 가능성이 보일 때, 그럴 때 좀 더 열심히 여기에 참여를 해야겠다 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현진님은? 사실 저는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아직 조치원에서 뜨거운 맛은 느끼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 좀 불씨가 꺼지지 않게 노력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장작들을 좀 넣어야 하는 상황. 좋습니다. 조합이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도준님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단맛하고 좀 이어지는 거긴 한데, 일단 사실 제가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상경해가지고 만약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만큼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자면은 저는 그건 자신 있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좀 되기도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되게 빠르게 성장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종이라는 입지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사실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서울을 가도 2시간이 걸리고, 이제 전라도 쪽을 가도 2시간이 걸리고, 경상도를 가도 2시간이 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입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병구님은? 저는 저를 일하게 하는 건 아무래도 그 통장 잔고가 따뜻하게 저를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돈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어쨌든 내가 생존할 수 있어야 그 다음을 또 꿈꾸고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궁금했던 게, 사실 생업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건데, 병구님은 그럼 왜 생업뿐만 아니고 이런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게 된 건지, 또 조합원으로도 합류를 하게 된 건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처음 조합에 가입할 때도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심심해서 그냥 놀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한 7년 정도 자영업을 이제 사회활동 없이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발전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혼자 일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내 사업을 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이렇게 SNS를 보다 보니까 이제 청년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했던 생각은 이제 저분들처럼 저렇게 활동을 해보면 내 사업의 좀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만나는 분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손해보는 건 절대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뭔가 그 사익과 공익의 아주 건강한 접점을 찾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사실 진짜 쉽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사실 여기서 살아가는 직원 조합원으로서는 이런 토박이, 여기에 이미 살고 계신 토박이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조합원으로 합류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럼 지금은 조합에서 어떤 접점들을 만들고 계신지도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사실 조합에 가입한 지 제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짧은 사이에도 이제 뭐 동지지기 분들이랑 또 만나게 돼서 이제 그런 좋은 인맥들도 많이 쌓게 됐고, 또 이제 다른 기관들이랑도 이제 접점이 많이 생겨서 사업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세종시 청년센터 분들이랑 이제 되게 접점이 돼가지고 이제 청년뷔페라는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고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둥지지기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둥지지기는 이제 조합 공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뭉친 조합원 TF팀이고요. 네스트 빌딩 1층에 세네장이라는 이제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올 1월에 오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세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분들이 생산하시고 이제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그 분야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서 편집샵처럼 거기서 판매도 하고, 이제 위에서 조금 핫한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 이제 판매를 하고 약간 이렇게 하는 편집샵입니다. 그래서 1월에 오픈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월에 오픈하니까 많이 방문하셔서 구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4층 로비에 또 이렇게 판넬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조합원 분 계신데, 지연님은 어떻게 조합원으로 합류하고 또 접점 만들어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맛으로 계속 표현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으셨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청이팩은 약간 뜨거운 맛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합원으로 활동을 했을 때 우선 귀에 진짜 박히셨겠지만 제가 네스트 캠퍼스에서 이제 네캠지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저도 조합원에 들어오게 됐는데 네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조금 더 많이 내가 나의 재능을 좀 더 여기에 더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합원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조합원분들과 같이 협업도 하고 싶고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예상대로 여기에 이제 계시는 많은 조합원분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여기를 살리고 더 여기에 색깔을 더 나타내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셔서 진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신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네캠 말씀드릴게요. 네캠지기로 지금 여기에서 조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기 팀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저희 문화예술 TF 날갯짓에 지금 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팀원분들도 두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 조치원의 청년분들이 문화예술을 조금 더 넓히고자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조합원 내에서 제가 제 재능을 조금 더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색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둥지지기와 더불어서 날갯짓도 저희 4층에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진님도 올해 합류를 하시게 된 신생 조합원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또 합류하시고 접점 만들어가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청넷에서 이제 활동했던 게 가장 큰 뭔가 선택의 일부분이었기는 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똑같은 곳에서 조치원역 앞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고민도 많고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었는데 조합이라는 좋은 어떤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스트 빌딩 3층에 오피스도 또 마련해놓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조합은 좀 이런 둥지의 역할을 하려는 게 좀 있습니다. 떠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너무 장우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또 연결이 굉장히 연결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또 조합원분들이랑 또 다양한 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어떤 활동 하고 계신지? 제가 이번 연도에 정부 지원 사업을 따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긴 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비 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보통 외주 용역을 맡긴다거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럴 때 이제 조합을 통해서 행사 대행 해주신 분 여기 계시긴 한데 행사 대행이나 아니면 디자인 이런 쪽으로 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도준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또 조합과 함께 접점을 만들고 계신지? 맨 처음에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매니저 자격으로 처음에 조합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 조합원이 아니었고 그 단체 조합원으로 들어온 거였는데 거기서 좀 이제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저희 세종청년 네트워크 지금 현재 대표님이 또 조합으로 들어오시면서 저는 사실 그때 만약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면은 조합을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과 뭐 당연히 조합이 아니더라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조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그러니까 약간 기회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제가 따로 또 개인 조합을 가입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 조합과 함께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조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분들에게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의 성장을 위한 되게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익과 공익의 그 접점 그 사이에 있는 단체라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서 또 지역의 성장 그런 공익적인 부분까지 이루어졌다는 게 인상 깊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주실 인사이트가 있으실지? 일단 제가 하는 일 특성상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인력풀이 좀 많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최근에 11월 달만 해도 지금 계신 또 차유정 이사님께 좀 도움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좀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공주에 있는 어떤 학교에 전문 인력이 필요해가지고 요청을 드렸는데 또 되게 엄청 잘하시는 분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드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워낙 이쪽 지역의 학교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외에도 저희 조합원분들 언제나 또 제가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드리면 또 선뜻 그렇게 좀 응해주시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학교 입장에서도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연결망이 조금 더 촘촘해지면은 그런 개인 성장도 더불어서 지역 성장도 진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절반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전에 질문을 받은 내용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4개 정도만 뽑아서 우리 각각 패널분들이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진행을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병구님부터 한번 좀 눈이 가는 질문이 있는지 저희가 뽑히면 소정의 상품도 드린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야 알 텐데. 네 개 쓸 걸. 새벽 3시 기상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3시 일어나서 우승 누구시죠? 있으신 거예요? 저 지금 호련이 떠나신 거. 난 거 같아요. 상권의 특징을 물어보신 분은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시는구나. 물어보고 어디 가는 경우? 새벽 3시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너무 피곤하다 내일 못 일어나겠다. 새벽 3시뿐만이 아니라 다들 이제 출근할 때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다음날 일하기 싫을 때 남아있는 대출을 한번 분위기 방점 알람 울리기 전에 먼저 이게 비결입니다. 아유. 저의 원동력입니다. 딱
따뜻하고 찬 잘 들었고 그리고 그럼 우리 현주님은 현주님 나 뽑아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왜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조치원에서 활동하나요? 그리고 두 번, 혹시 이 질문을 해주신 분 계신가요? 쭉 바쁘시라고. 창업 경험 1년 하시면서 느낀 조치원에서의 기회와 매력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혹시 질문 해주신 분 계신가요? 다 가셨어. 어디 가서 계셔? 두 번째 게더 그 질문 좀. 대리 수령할 상품. 다음 드려야지. 창업 아직 1년은 안 됐고요. 3월에 이제 개업해가지고 한 9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정말 길을 많이 잃었거든요. 진짜 이번 연도의 소감이 아직 멀었지만 길 잃음의 연속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조치원을 좀 찾아서 여기 조합원에 엄청 의지 많이 하면서 뭔가 버텼던 게 그게 좀 매력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다른 거 없고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조치원에 있었던 게 조치원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동. 우리 도준님도 하나 뽑아보실까요? 여기서 읽고 싶은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뜯어드릴게요.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여러 지역을 출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조치원의 매력이 무엇인가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운전 꿀팁이 있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번째. 장거 출장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데 공동체 활동을 지역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좀 이제 두 개를 좀 묶어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운전 꿀팁은 간단한데 그냥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운전하면서 차량을 약간 제 취미 활동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좀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저는 보통 하루에 6시간 정도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가만히 내빼고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일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할 텐데 저는 그때 그냥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어차피 저밖에 없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저만의 노래방인 거예요. 움직이는 저만의 노래방.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운전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지역 다니면서 사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좀 비슷한 지역도 많이 봤고 또 좀 서울 같은 데도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조치원이 되게 신기한 지역이에요. 읍면동 지역이라 해가지고 이제 농어촌 전용 같은 것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청년 인구는 매년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대학교가 2개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균 연령은 되게 높은데 꾸준하게 청년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이게 역설적인 지역이에요. 조치원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지역이 기회가 되게 많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좀 기회가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 느껴졌고 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커리어에도 분명 이게 도움이 되고 만약에 이제 본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여기서 사실 저도 제 사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연님 뭐가 많이 붙었어요. 이 중에 하나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다 질문. 전 2개밖에 없었는데. 세종시와 연고가 없으신데 어떤 계기로 조치원을 오게 되었나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세종에서 무용활동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세종에서 많은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주민에게로 접근성을 넓힐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술인 활동 네트워크가 중요할 텐데 세종의 네트워크는 어떤지 지연님은 어떻게 지역 예술인들과 교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하나 뽑아야 되는 거죠? 우선 엮어서 한번 해보실래 아니면? 근데
뽑긴 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쵸. 누가 그쵸. 써도 해야지. 혹시 저한테 질문하시는 아니 아니. 안 돼. 그럼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주민에게 접근성을 넓힐 의향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뭔가 제가 이렇게 토크하면서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저도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래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경로이기도 하니까 근데 진짜 좀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강사료가 너무 적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누구나 같은 시간대에 수업이 있는데 이게 강사료가 높으면 당연히 이걸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 좀 그래도 고민이지 않나 하는 그것 때문에 아직은 현실적으로 조금 올랐는데. 아 그래요? 조금 더 오르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조금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그게 있습니다. 드리나요? 아 이따가 나가시면 아. 다 제가 챙겨드리고 혹시 마지막 질문도 좀 인상 깊었는데 예술인 예술인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 무용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춤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 지금 막 주변 무용한 친구들한테도 말하는 게 그냥 뭐 방구석 댄서로 지금 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긴 전 정말 혼자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하고 싶어가지고 전 문화재단에 막 예술인 관련해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거의 이제 저보다 좀 연령대가 좀 많이 높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미 그분들은 그렇게 단체가 있으시거나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하러 갔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니터링단도 하고 해봤는데 청년 무용 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고 아니면 저랑 비슷한 또래면은 이미 다른 무용단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정말 이게 좀 아쉬워요. 저도 같이 무용하시는 분들이랑 네트워크 하면서 전 공연도 하고 싶고 뭔가 그런 거를 같이 이어나가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서 강사 활동을 거의 주로 하고 있고 제가 플레이어로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앞으로 좀 많이 키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확실히 좀 뭐랄까 민간으로부터 좀 시작하는 그런 네트워크 조직화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게 거기서부터의 좀 해결점을 찾아야 최대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사전 질문을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현장 질문은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제가 따로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는 저희가 각자의 그 의미, 맛들을 좀 가볍게 톱밥았고 이제는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외부에서 보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굳이 왜 돈 버는 일 말고 이런 일을 해야 돼? 힘들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외부에서도 많이 하고 혹은 외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제 그런 질문에 이렇게 마주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에서는 이런 청년 활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각자만의 이유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저의 사심을 담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치원 토박이이신 병구님부터 지방에서는 왜 이런 청년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실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청년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회 활동은 이제 제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 지역을 조금이라도 이제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인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작게나마 이제 저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득이 되고 이제 그런 게 모이면 이제 큰 경제적으로 좀 더 큰 이제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청년의 빅토리가 아무래도 조금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하고 계신지 그러면 의향도 있으신지?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맞춰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동네도 더 매력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 도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활동을 하지 않았었으면은 여기에 정착을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을 거고 아마 수도권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여기서 진짜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생겨가지고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지금의 제가 여기 자리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사실 되게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고 이제 대학으로 저처럼 유입되는 청년들은 최소 4년 정도는 여기서 시간을 보낼 텐데 그 4년이 진짜 좀 개인마다 누구한테 되게 짧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보내면은 저는 절대 손해볼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여기서 좀 인적으로도 얻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배움들도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좀 내 인생에서 진짜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되게 내가 멋진 사회인으로 나아가는데 좀 밑거름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도 꼭 한 번은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저희도 사실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가 없었으면 사실 여기에서도 적어도 한 분은 여기 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라운드 테이블에선 진짜 여기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관계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들어왔을 때 진짜 오늘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자극을 많이 받는데 이게 청년이 지방에 있어야 할 이유지라는 생각이 저는 아까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뿌듯함도 있고 더 좀 책임감 정도의 그런 것도 좀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여기 지역에 모여서 지방에 모여서 이렇게 힘을 내주고 목소리를 내줘야 더 청년이 많이 머무를 수 있고 더 여기를 더 많이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가 저는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시국이 더 안타까워지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자리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다 보면 또 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진님은 왜 그럼 이런 지방에서 또 청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경험과 엮어서 좀 얘기해 주셨다면 저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상상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모든 청년들이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다면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머지 지역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가 작아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좀 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잘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각각의 지역에 각각의 청년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네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계속 그 사익과 공익이 만나는 교집합,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금은 청년이지만 언젠가는 나이가 들 테고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지금의 현상들을 봤을 때 확실히 지역사회에 청년은 필요한 존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필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지역 활동에 선뜻 진입하기에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이유를 저희가 막 대변하고 알 수는 없겠지만 또 개개인이 겪었던 그런 경험치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지역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네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우리 병구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장벽이라고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런 장벽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게 크게 고민을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일단 실행해보고 판단하는 성격인데 주변을 좀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문제나 이제 뭐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역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이제 졸업하면서 잠깐 떠났다 다시 온 케이스인데 떠날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 분야에서 여기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 생각해봤을 때 거의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다들 제가 이제 졸업했을 때는 트레이너나 뭐 지도자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리 잡고 있으셨고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출산하고 다 하고 여기 와도 돼 이렇게 하시고 다 하고 여기서 다시 일해도 돼 그래도 일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길래 이제 좀 떠났던 그 계기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좀 사례가 선례가 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데 세종이 아직까지는 이 자차가 없으면은 이동하는데 이게 차이가 좀 크긴 해요. 왜냐면 제가 조치원에서 보람동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보람동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자차를 가지고 가면 한 30분? 차가 막히더라 35분이 걸리는데 이제 똑같이 제가 집 밖을 나와가지고 보람동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은 이게 진짜 버스 시간이 잘못 걸리면 2시간까지도 걸린 경험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원도심에 있고 구도심에 있고 이제 신도심 쪽에 있는데 신도심까지 넘어가는 것도 자차가 있으면 진짜 15분, 20분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차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동하는 이제 지역에도 좀 제약이 생기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의 제약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청년들이 만약에 활동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인프라가 생각보다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2개 학교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소화를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청년들이 만약에 모두가 비슷한 뜻을 갖고 모두 활동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과연 이곳에 그럴 만한 시설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까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갖춰지고 교통적인 인프라가 갖춰진다면은 여기 유입되는 청년들이 충분히 내가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사전 질문의 그 답변과 조금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또 말씀을 드리면 한국무용이 이제 류가 있어요. 전통이. 그래서 이제 흐르는 그 인맥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뭐 파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그래서 류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무용학원에서 전공반 수업 분위기가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무슨 류 춤을 했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류 했다 그러니까 그럼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한국무용에서는 그 전통의 그 류가 정말 중요해서 그래서 뭐 라인을 잘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서기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거랑 이어져서 혼자서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무용으로서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그 TF 날갯짓 회의를 하면서도 저희끼리 얘기를 했지만 예술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게 많이 모자라고 많이 적어지고 있구나 그런 아쉬움이 또 있었고 아까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뭐 여기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원이 많이 모자라고 세종에서는 많이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게 세종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지역 활동이라는 그런 장벽을 청년들이 좀 깨부수려면 아까 사익공익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개인의 의지도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고 확실히 환경 인프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을 때 그 접점이 좀 맞닿는 그 면적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현진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분야의 좀 선례의 부재 혹은 부족 요게 또 뒤에 따라오는 어떤 후배분들의 진입에 좀 굉장히 망설이게 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방 청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설적이게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너는 왜 여기 남아있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근데 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패배적인 시각이 들어간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는 건데 이게 이유가 필요한 질문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분께는 한번 여쭤보고는 싶었습니다. 그 네 분도 여기서 좀 살아가고 활동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연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더 큰 도시에서 이제 더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면 더 이제 좋은 부분이 분명 있겠죠. 얻어가는 것도 많이 있고 이제 인프라가 많은 곳에서 활동하면 그것도 좋을 거고, 근데 또 그 반대로 거기에는 너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서울에서 더 좋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더 이상 내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냥 지역으로 내려온 친구들도 많고,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활동을 그냥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제 느껴지는 게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저의 수업을 필요로 하고 여기 한국무용을 배운다는 것 자체를 너무 고맙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 혹은 길게 그렇게 제가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활동 전부가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훈님은 혹시? 저는 솔직히 조금 제가 셋이 일하고 하는데 떡집을 하거든요. 네. 떡집이 육체적으로 엄청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되게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과도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뭐 해외 이민도 알아보고 뭐 시골로 내려갈 생각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그렇게 이동을 했을 때 여기보다 좋은 조건에서 제 아이한테 이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현진님은 여기서 살진 않으시지만 또 활동하시게 된, 아까도 질문도 있었잖아요. 궁금합니다. 저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냥 제가 유리한 곳에 다시 찾아온 거거든요. 제가 저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학교 출신이니까 사실 내가 가면 좀 받아주려나 이런 생각도 좀 있기도 했고요. 서울에서 좀 몇 년 살다가 이제 다시 여기 찾게 됐기는 한데, 서울에 있으면 저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거기선 정말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제는 고향으로 가도 저는 또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곳이 여기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인들이 남아있는 게 일단 사실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여기서 20살부터 생활을 했고 이제 대학교 생활을 통해서 남아있는 선후배 동기분들도 있고, 또 여기 활동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도 여기서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가 지금 이제 나이로 치면 12년생이니까 13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같이 성장하는 거를 지켜보는 것도 다른 지역에 사실 느껴보지 못하는 즐거움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미혼이라 사실 아이가 없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듯한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남아있다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여기서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필요와 쓸모가 또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만큼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세션의 주제가 우리는 왜 조치원에 모이는가인데, 앞에 쭉 연결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답과 이유를 조금 한번 모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현진님부터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도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있으면 연결되어 있다는 뭔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이 갖춰져 있다고 조금은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도심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서울에서 경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모여있다고 해서 제가 연대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선 진짜 활동을 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도준님은? 저도 결국은 사람과 개인의 성장 두 가지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같이 남아있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있는다. 사실 그거만큼 지금 청년들이 좀 중요시 여기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본인의 이익,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 역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여기 남아가지고 활동을 했던 건데 그거만 갖춰진다면 사실 어떤 청년들이라도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라고 느끼면은 굳이 다른 지역을 가지 않고 이 지역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남아 있는 이유가 그거기도 합니다. 다 지금 이제 사람이 가장 이제 필요하다 그 이유다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모두가 그렇지 않나 여기 이렇게 다 모여 계신 분들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을 할 때도 일이 아무리 쉬워도 사람이 힘들면은 가잖아요. 일하기 싫고 그것처럼 만약 저도 여기 이렇게 좋은 분들이 없으면 저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막 무슨 돈을 엄청 막 많이 받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열정으로 다 마음이 합이 맞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저도 저 혼자 이루지 못할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씩 조합원으로서 이뤄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후원의 날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후원을 해주시면 여기 조치원에서 그래도 또 청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이타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는 꾸준히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청년희망 빅토리가 좀 좋은 성공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실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클래스를 운영하는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현업자들의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서 뭐 동지지기들이 이제 세뇌장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협력들이 이제 좋은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자리에 모더레이터로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의 네 분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동네가 특정한 뭐 관광지이거나 뭐 유명한 특산물 이런 걸로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특산물이나 관광지가 없는 동네가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 있으면 저는 그게 바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오늘 자리를 통해서 한번 감히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언급됐지만 사익의 공익화와 공익의 사익화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돈으로만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의미만으로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은 조치원이라서 모이는 것보다는 조치원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벌이기 때문에 또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어떤 사익과 공익 양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더 효능감도 느끼고 또 그런 행보들이 스스로 내가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또 더 많은 행동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좀 쌓여서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행보를 좀 존중하고 귀하다 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조합원분들과 조합이 앞으로 계속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는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후원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질의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받아볼까 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추가로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그 병구님 질문 답변 안 하신 상권. 상권 특징. 상권의 특징이요. 조치원이 이게 제가 느낀 조치원의 상권의 특징은 오픈빨이 굉장히 셉니다. 네, 오픈빨이 굉장히 센데 또 그 오셨던 분들이 또 생각보다 냉철하세요. 그래서 뭔가 부족했거나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에 갔을 때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면 요분들은 이제 계속 와주시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 상황이거나 더 안 좋아지거나 약간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주저앉아요. 예,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추가적으로 네. 대표님이 왠지 시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잡았거든요. 사실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도 그냥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논문에 있어서는 크리틱한데 일반적으로는 되게 낙관론적이고 좋은 얘기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듣다 보면서 좀 저도 산전수전 겪었던 좀 이야기 좀 현실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들과 대표님께 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학계에도 있었고 연구원 생활도 해봤고 그다음에 같이 초기 창업을 통해서 펀딩도 받아서 게임 회사로 이제 CTO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기획자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업도 했었고 근데 한 곳은 제가 석사 과정 때 좀 같이 이제 함께한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보이는 기업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초기 창업이시고 이 단계가 이제 길을 닦아 놓았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좀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경쟁자, 진입자에 대한 부분 이제 분명히 누군가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제가 이제 그 일을 했을 때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해수욕장 또는 이제 해변에서 이제 안전사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법령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고 도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선발자다 보니까 굉장히 초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선임 대안할 때는 건 너네한테 이제 해줄게.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라이센스를 갖게 되고 거기서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들.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존 수영이라고 하죠. 학생들 생존 수영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게 너네한테 이제 위임을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죠. 라이센스 만들고 제도 법령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려웠는데 이제 그 초기 세팅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들어가니까 이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몰리는 거예요. 아 이게 돈이 되는구냐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행했던 페이퍼워크, 인적 네트워크, 교육생들, 그다음에 누군가를 섭외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정확히 우리는 함께 가족이라고 수행해 왔는데 정확하게 배신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현실적인 타격은 말도 못할 정도의 이 아름다운 분위기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경쟁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면서 좋은 관계지만 꼭 잘 판단해 가면서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협력과 연대가 기반으로 된 조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조금 직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사실 저희도 희망하기로는 사실 시장의 파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넓히려는 연대를 했을 때 이게 오히려 연대하고 협력했을 때 그 시장이 망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진 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최대한 거기에 온보딩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사례가 정말 현실적인 사례이기도 해서 염두를 하면서 흩어지지 않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들었을 때 이제 우리는 왜 조치원을 모이는가라는 관점을 봤을 때
되게 이게 추천사라고 되게 느꼈어요. 오늘 과정 자체가 우리가 조치원에서 청년돌이 조합원으로서 모이는 거에 대한 추천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그 주변 분들에게 저희 청년돌이라는 조합에 가입을 추천을 하신 게 있으시지 아니면 오늘 활동을 통해서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희 조합에 이런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각자 혹시 생각이 있으실까 그게 한번 궁금해서 추천을 해주시라. 넘겼어요. 저쪽으로 빠르게 넘겼어. 저부터 얘기해. 네. 일단 저는 실제로 좀 추천을 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왜냐면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 지역에 유입이 되었을 때 사실 막막하잖아요. 혼자서 뭔가 하더라도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어느 단체의 도움이 필요로 할 텐데 거기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조합을 통해 가지고 사실 혼자서 했으면은 조금 예를 들어 한 열흘 정도가 걸렸을 일인데 조합을 통해서 하니까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조합에 이제 회비도 납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에 이 정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면은 되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할게요. 꿀을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일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았어가지고 여기 지역에 이제 유입돼가지고 내가 뭔가 활동이나 아니면은 내 일을 하겠다 싶은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좀 조합에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추천을 할 만한 주변에 지금 제가 아는 청년이 세종에 안 계셔가지고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정말 아끼는 친구한테 그 소개팅 자리를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냥 아무나 조합원 여기 이런 거 있는데 들어와가 아니라 신중하게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여기를 추천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보다 여기를 되게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를 지금 조금 느꼈거든요. 정말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종에 거주하는 정말 그렇게 제대로 된 분이 있다면 저도 여기를 당연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를 소개를 해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데리고 올 저는 여기를 너무 추천을 하는데 저는 추천을 하지만 얘가 들어와서 사고를 안 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이렇게 뽑아는 놨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사고를 안 칠 수 있을까 요것 때문에 아직은 고민 중인 단계입니다.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저는 사실 나이가 많지 않고 주변에 아직 취업 안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합으로 바로 끌고 오기보다는 약간 저랑 같은 루트로 세종랩부터 해서 좀 가볍게 활동을 시작해서 그 중에 좀 아닌 분들은 좀 이렇게 거기는 사고를 쳐도 연대 책임이 아니에요. 아니요. 뭐 일부러 사고를 칠 일은 없겠지만 이제 거기에 활동과 잘 핏이 맞다면 조합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확실해진다면 알아서 찾아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세청랩 같은 공동체 활동, 가벼운 공동체 활동에서 지역 활동의 어떤 유입이 또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정착하기 위한 단계를 밟기 위해서 이제 조합으로 들어오시는 사례가 실제로도 많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부분도 같이 연대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저한테 좋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한마디씩만 청중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 현진님부터 도준님, 지연님, 병우 이렇게 파도타기로 한마디씩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기회가 많은 곳입니다. 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원과 저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이팅! 혹시 힘들더라도
떠나지 마시고요. 네, 생각보다 살만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미래가 밝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혹시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예, 후원도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따 4시에 4층의 대공연장에서 또 설명회가 진행되니까 또 찐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남은 시간은 또 4층 로비에 저희 조합원분들이 준비한 전시가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